Dobro. History. Archive. 2017년이었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에 대한 아주 무겁고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비극의 원인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건물 2층 여성 사우나에서만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한층 위 3층 남성 사우나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명이었어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의 똑같은 공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이 참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건물 그 자체를 봐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사고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 같은 구조였어요. 당시 조사관들이 이 건물의 설계 결함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바로 심지가 달린 화덕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먼저 1단계, 아궁이. 뻥 뚫린 1층 주차장이 불에 산소를 그냥 무한정 공급하는 거대한 아궁이 역할을 한 거죠. 다음 2단계, 심지. 불이 너무 잘 붙는 외벽 마감재가 불길을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굴뚝. 건물 내부의 온갖 배관 통로들이 유독가스를 모든 층으로 뿜어내는 굴뚝이 된 겁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서 건물이 통째로 거대한 화장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건물은 그렇다 치고 초동 대응은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버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최초 신고가 들어오고 불과 20분도 안 돼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5시 59분, 2층에서 살려달라는 그 절박한 신고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 목소리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처음 도착한 소방관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건물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건물 바로 옆에 있던 2톤짜리 LPG 탱크가 폭발 직전이었던 거죠. 만약 저게 터지면 구조대원이고 시민이고 다 위험해지는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현장 지휘관은 2차 폭발을 막는 걸 우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 날씨에 핵심 장비인 사다리차는 얼어붙어서 멈춰섰고요. 2층에 사람이 많다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전기 불통으로 현장 지휘부까지 전달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소방 시스템이 멈춘 그 시간에 한 시민이 자기 스카이차를 몰고 와서 3명이나 구조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비극의 가장 중심부로, 가장 가슴 아픈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명이 희생된 2층 여성 사우나. 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표 하나가 2층과 3층의 운명을 가른 모든 걸 말해줍니다. 2층을 한번 볼까요? 주 출입구는 고장난 자동문, 비상구는 선반으로 꽉 막혀 있었고 사람들을 이끌 리더도 없었죠. 반면에 3층은요? 문은 평범한 문이었고 비상구는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사람들을 침착하게 이끌어줄 직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결국 생과 사를 가른 겁니다. 문이 안 열려.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건 화재 당시 19살이었던 한 희생자가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음성입니다. 주출입문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는 끔찍한 증거죠. 아니, 그럼 문이 왜 안 열렸을까요? 국가수 감식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목욕탕의 그 뜨거운 습기 때문에 문을 여는 전자버튼 내부에 아주 작은 금속 부품이 녹슬어 있었던 겁니다. 그저 평범한 부식이 20명을 가두는 치명적인 함정이 된 순간이었죠. 그럼 비상구라도 있었어야죠. 그렇죠.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번째 탈출구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목욕용품을 쌓아두는 선반으로 가득 찬 그냥 불법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의 문이 되어야 할 곳이 절망의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2층의 비극과는 정반대로 전원 생존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3층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3층 이발소에서 일하던 64살의 김종수 씨였는데요. 이분은 화재 경보를 듣자마자 본인이 훤히 꿰뚫고 있던 건물 구조를 이용해서 당황한 손님들을 전부 비상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신속하고 침착한 리더십이 3층에 있던 20명이 넘는 사람을 모두 살린 겁니다. 자, 이 모든 비극이 지나가고 이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길고 힘든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그래프가 논란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안전관리를 엉망으로 한 건물주와 관리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현장을 지휘했던 소방지휘관들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부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그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방관들이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희생자들을 반드시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걸 검찰이 법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유족들과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상처와 함께 많은 논란을 남겼죠. 불은 꺼졌고 재판도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에서 진짜 교훈을 얻었을까요? 만약 내일 또 다른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그 문은 열릴까요?